네, 반갑습니다. 교사노자연맹과 연대하고 있는 부산교사노조 국가중등부위원장 이정열입니다. 현재 국교회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말 공교육에서 새로운 차원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다 절대로 실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장 교사 입장에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능에서는 현재 절대평가를 도입을 해도 경쟁 문제는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먼저 영어를 선제적으로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원에서 공들이는 거는 성취 수준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1등급 비율을 4% 나오게 유지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쉬워서 의대 가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변별을 실패했다가는 평가원장이 나가기 몇 명입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결국 무늬만 절대평가이고 본질은 상대평가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1등급 받기 경쟁은 그대로죠. 그래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 상황에서 이제 탐구 과목을 2과목으로 줄고 변별은 해야 되니까 킬러 문항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1등급 받기 경쟁은 그대로이고 전 과목이 절대평가가 되면 이제 주요 대학들은 1등급 안에서 변별을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논술과 면접 그 자체로 킬러 문항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시도를 할 거고, 이런 시도들은 결국 이제 강남, 특목고, 자사고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원 수령 도입도 이제 바칼로레아를 모델로 해서 자꾸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평준화된 대학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합격률이 90%이고 변별을 하지 않는 체제니까 되는 거고요. 우리 한국의 대입은 그런 논술의 취지를 살리는 문학 출제가 어렵습니다. 만약 도입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정해진 정답이 있는 수령적 문항만 출제가 될 거고요. 학습 부담은 객관식 때보다 훨씬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를 한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이 4%만 1등급 받을 수 있는 어려운 문제로 나올 겁니다. 채점도 그렇게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될 텐데 대입 일정에 맞춰서 할지 의문이 들고, 그게 가능하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모든 교육의 미래 그리고 학생들의 복지에 투자해야 될 모든 예산을 이제 출제와 이제 그 채점에만 쏟아부었다는 걸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선우수령 도입은 혼란과 논술 사교육 시장 팽창만 초래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내신 외부 평가제입니다. 이거 학교를 이제 와보셔야 되는데 이러려면 교무행정부터 왜곡됩니다. 학사 일정, 수업 진도, 교육 과정, 전국이 통일해야 됩니다. 또 수능처럼 교사들이 공정성을 위해서 다른 학교로 흩어져야 되겠죠. 또 무슨 천재지변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그 문제도 무조건 2세트 만들고 오류나면 어떡할 겁니까? 전국이 재시험 칠까요? 비행기도 4일 동안 못 뜨겠네요. 사실상 내신으로 포장된 수능을 1년에 4번 더 치르는데 거기에 1, 2, 3학년 다 치니까 그냥 모든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완전히 엄청나집니다. 그러면 결국 1년 내내 교육부, 학교, 그다음에 평가원까지 수능 출제와 채점만 하다가 1년이 다 갈 거예요. 애초에 학교마다 이제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개설 과목, 지필평가, 수행평가 기준까지 싹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건지 의문이고, 이 안을 주장한 위원들께서는 현행 제도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인지 조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찌어찌 실시한다고 해도 모든 학교는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문제를 점수가 나오니까 고교 서열화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고, 바닥을 깔아주면 안 되니까 오로지 문제풀이만 할 겁니다. 절대평가라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강남 학생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4% 아슬아슬하게 1등급 받을 정도로 매우 어렵게 나올 겁니다. 지방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은 1등급 대부분 못 받겠죠. 그걸 보고 학부모님들은 지방을 떠날 겁니다. 지방 소멸은 더 빨라질 겁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부평가제 유일한 기능이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뭐 인구가 점점 늘어나던 20세기에는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환경인구 감소 시대입니다. 변별을 우선하는 전략은 이제 의미가 없고요. 모든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과 중하위권을 배제하는 정책을 자꾸 추진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공식 폐기를 하루빨리 촉구합니다. 국교육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제 국교육 측에서는 논란 사안의 유출 경위만 따지는데 이거 군사 작전이 아니잖아요. 교육 정책은 국가 경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최고 수준의 견제와 검토를 받아야 하고요. 당장 내년 3월에 이걸 확정을 한다는데, 이거를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도 이거 한다 가타부타 말도 못하면서 4개월 만에 어떻게 이거를 향후 10년의 계획을 확정 짓겠다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면서 왜 언론과 이제 교육계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응답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우선은 일단 논란이 된 해당 내용들을 빨리 공식 폐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빨리 검토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발표를 미루면 됩니다. 설익은 정책으로 섣부르게 추진했다가 땜비시 처방을 반복하면서 실패하는 거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정책에서 본질적인 문제들은 이제 교사들이 패싱이 된다는 건데 국교에도 다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교사 비중 하자는 이야기를 아까 나왔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수 21명 중에 지금은 이제 2명이 추천 대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력한 단체는 3개인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유력한 3개 단체에서 각각 1명 이상씩을 추천을 할 수 있어야 그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 구성의 30% 이상을 학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초, 중등, 유치원, 중학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이해를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이 돼야 되고,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외고 평가제는 강남이나 특목고 학생들, 학부모들은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곡해서 여론을 과잉대표하지 않도록 그런 위원 구성에서도 지방을 배려하는 것도 상당히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정과성 억제도 중요한데 현재는 이제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을 합쳐서 14명으로 과반이 넘죠. 그러다 보니까 정과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 비율을 좀 축소하고 임명직을 맡았으면 좀 배제하는 등의 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성향을 따질 필요가 없는 문제에 언론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적어도 지방 소멸 위기 그리고 학벌주의 이거를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 공감을 하신다면 거기에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 구성이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교회가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근본적으로 계속 제시를 하고 싶은 게 서울에 집중된 인프라와 고정된 대학설 문제. 대학설이 있는 것 자체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문제는 고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입시제도 개편이 효과가 없다는 건 충분히 증명을 했고요. 학생들은 교육 능력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위치 그리고 이름값으로 대학을 선택을 합니다. 지방대학 얘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지방대학들은 죄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뺏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산대와 서울대를 교육과정과 교수진, 기자재 바꾼다고 학생들이 부산대를 가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서울의 문화와 인프라를 대학 단계부터 누린 청년들은 지역사회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애초에 안 떠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수능을 어떻게 치든 관계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점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극단적인 변별을 포기하지 않으면 공교육은 어떤 정책을 펴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구조적 변화 없이 제도만 바꿨을 때 결국에는 이득 보는 사람들은 정보전에서 앞서고 수천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부유층, 강남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교회는 좀 더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으면서 정책을 좀 세워서 공교육 혁신에 기여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